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8강 등록증의 교부와 양도, 대여, 이직 등록 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증의 교부는 등록 신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다 심사하고 등록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공무원들이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신청인이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이 등록 신청을 할 때 뭐뭐뭐 필요한 서류 가져가죠. 시도조사 이 서류를 가져갑니다. 등록 신청서, 실무교육, 그 확인증, 사본, 그리고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리고 사진을 두 장 갖고 갑니다. 반명합반 사진. 그래서 등록을 신청을 하면, 자,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공무원들이지,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뭘 하냐면 결격 사유를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나 안 되나 결격 사유 확인을 하고, 그래서 본적지 신원도 확인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신원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등록관청에서, 자, 별표로 한 거는 신청인이고 세모한 거는 이제 등록관청의 업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하면 이제 하는 동안 이제 집에 와야죠. 이 사람들이 또 7일 동안 이제 서류를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7일 이내에 등록이 되면 이제 등록 처분을 하고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자, 등록 통지 누가 한다?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이제. 자, 근데 이거는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언제로부터 7일?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등신 인자등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암기해야 되는 7자 7등신 이거 시라고 그랬고, 인자등전 7과 관련된 거예요. 자, 등록 통지,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5명에서 7명 이내. 자, 이거 인장을 변경했을 땐 7일 이내 신고. 자, 자격 취소가 됐을 때 자격 취소 반납 7일 이내. 등록 취소가 됐을 때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전속 중개 계약 시 중개 대상물 정보 공개 7일 이내. 다 7이에요. 그래서 7등신 인자등전 암기하라고 한 게 기억이 나지만 고맙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지금 또 기억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등록 통지를 7일 이내 하면 요 사이에 이제 전화로 통지를 해줘요. 원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요거 반드시 서면 통지, 서면 통지. 서면 통지인데 서면으로 통지하면 날짜가 걸리잖아. 그래서 전화로 실무에서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저희가 한번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그거 우편으로 보내면 또 2-3일 걸리는데 빨리 전화를 해주면 더 고맙지. 빨리 가서 한 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보증 설정. 내가 보증 설정 같은 경우는 공인 등록 통지 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이제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2억, 공인중개사 1억,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억,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기억이 좀 나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보증 설정을 한 다음에 보증 설정 협회에 공제가입하면 협회에서 지금구청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따로 공제가입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보증보험 같은 거 했을 때는 보증보험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요때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인간증명서 한 통을 띄어갖고 인장, 앞으로 쓸 인장도 같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요. 자, 등록증 교부. 자, 요건 신청인인 내가 할 거고, 등록증 교부는 그 공무원들이 이제 교부를 해주는데, 교부를 그냥 해주면 그게 아니라 보증 설정을 요거를 확인을 합니다. 보증 설정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등록증에 인장란이 있어요. 인장 등록한 난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날 인장 등록을 그날 합니다. 등록증 교부받는 날. 실무에서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면 돼. 법은 이렇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등록증 교부 받으러 가는 날 도장에서 이거 등록증 교부 받고 나중에 또 인장 등록을 하려면 등록증 또 들고 가야 돼.
거기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장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거래 당사자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라는 도장 찍는 거, 그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그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 이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장, 실무에서는 등록증 교부받는 날 찍는다고 하시면 되고, 법 시험 문제 풀 때는 업무 개시 전에 해서 등록증을 받고 인장 등록도 했어.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개시니까 업무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등록 신청 전에 하는 일들 있죠.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자격 취득. 요거 한번 해야 되고, 요거 하나 해줘야 되고, 공인중개사.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냐면 등록 신청인 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죠. 자, 실무교육. 요거 수료해줘야 되고, 사무실 확보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해서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서류 내고 등록 신청해서 쭉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뭐냐면, 자, 등록 통지를 받았어. 자, 등록 통지는 받았고, 등록증 교부 전, 업무를 등록증 교부 인장 등록 끝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업무 시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등록 통지 받은 이 시점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업무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많은 공인중개사 교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습하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 보는 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있죠. 자, 문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등록이 됐다는 걸 통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 업무를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에요. 등록은 돼 있어. 등록한 중개업자는 맞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업무 보증을 아직 안 한 상태야. 지금 통지만 됐잖아. 업무 보증, 왜 보증 설정을 왜 미리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증 설정을 하려면 등록번호, 내가 중개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해. 그래야 보증 설정할 때 그 등록번호를 집어넣지. 그래서 등록 통지가 돼야만 보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업무를 하는데 아직 보증 설정을 안 했어. 그리고 업무를 했다면, 보증 설정을 안 하면 이거는 벌이 커요. 보증 설정을 안 하면 법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등록 취소. 자, 이 보증 설정을 안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등록 취소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인장 등록을 아직 안 한 거야. 그렇죠. 등록증에 인장 등록을 한 게 나오는데 아직 등록증 교부를 안 받았으니까 인장 등록을 안 한 경우니까 인장 미등록이야. 인장 미등록이기 때문에 이때도 업무를 정지당할 수 있어. 너는 인장도 등록 안 하고 어떻게 업무하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등록증을 반드시 게시를 해야 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 등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증이 없잖아. 지금 등록증 통지만 받았지. 등록증 게시, 이 게시 의무라는 게 있어요.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야. 등록증 게시 의무를 안 했을 때는 뭘 다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일 벌이 낮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 설정하고 인장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 받아온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방금 등록 통지 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를 개시했을 때 항상 문제 이런 데서 나오지. 헷갈리는 데서. 자, 그거 싹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등록증을 이제 교부를 했어. 교부를 하면 등록관청이 이제 보증 설정도 확인하고 인장 등록도 이제 와서 하면 바로 교부를 해줘야 돼요. 등록증 교부를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에다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이제 교부를 해주는데, 등록관청이 이제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는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다음 달 10일 등록했을 때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협회에 통보를 해줘. 네, 공무원이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10! 드디어 10자를 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정리할 시점이 되면 꼭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 자, 7자는 정리했죠, 우리가. 그 10자! 자, 10. 10하고 관련된 거. 이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문제 매일 안 나온 적이 없어. 수험생들이 무지하게 헷갈려. 그래서 정리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헷갈려.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7을 하든 10을 하든 두 개 다 알면 더 좋아. 절대 확신을 갖고 답을 딱딱 찍는 게 아니라 요게 답이다라고 답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딱 보러 가면 여러분 선배들의 수필을 보면 합격수기 보면 제가 이게 7등신 인자등전 그리고 10청소 고변형 이런 거 알려준 거에 막 떠오른대요. 답이 보인대. 문제 1자마다 답이 딱딱 보인대. 다 90점 이상 나왔어요. 최소 못 봐도 80 이상 나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자, 그럼 10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10 청소 10 청소 고변형 청소를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10청소 고변형 청문을 통지할 때 청문 통지 뭐 등록 취소되거나 자격 취소될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문 통지할 때 청문일 1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중개사무소 이거 신자교 소사의 그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 그러면 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땐 이전한 날로부터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10일 이내. 자, 고 중개업자가 사유인을 고용 또는 해고했을 때 고용해고 10일 이내에 신고. 자, 그리고 변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 또는 분사검소 책임자 변경이 됐을 때 그것도 10일 이내. 즉 사용인이 변경이 됐을 땐 다 10일 이내. 고용인이나 사용인 다 10일 이내. 협은 방금 말한 이 협이에요. 등록증 같은 거 교부했을 때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또는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 달 받은 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통보를. 그래서 10하고 관련된 거 10청소 고변형 그리고 7등신 인자등전 요 두 개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 두 개하고 관련된 문제 두세 문제 나오는데요. 다 맞춰. 이게 점수 밭이야. 점수 밭. 알기만 하면 모르면 볼 때마다 헷갈려.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7일이 10일 같고 10일이 7일 같고 요렇게 정리 딱 하면 절대 안 헷갈려요.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 일일이 하나씩 몰라도 돼요. 사실 그냥 7등신 인자등전 10청소 고변협이라고 이영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이 아신 거예요.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내용 하나하나 다 알게 돼. 저절로. 처음부터 내용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왜? 뒤로 가다 보면 뒤로 가다 보면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거 나오거든요. 그때 또 얘기해줘 내가. 또 뒤로 가다 보면은 그 고용 그리고 변경세 또 얘기해줘.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이미 등록을 해서 중개업자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이제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땐 재교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는 할 때 기재상을 변경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등록관청 가서 재교부 신청서에 써서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만 알아요. 써서 제출하면 바로 물론 등록증을 가져가야겠지. 근데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없으니까 재교부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중개인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등록증 가져가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있어요.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누구한테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쓴다는 얘기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 등록증은 등록관청이야. 시군구야. 자격증
합격했을 때 자격증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분실됐어. 어디 가서 이거 재교부해야 돼? 등록관청? 자격증 교부한 사람한테 재교부해달라고 그래. 이제 다시 교부해. 이거 바로 이건 그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인데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한테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중개사무소에 딱 걸어놓는데 어떻게 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아 누가 도둑질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실 털릴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네. 그래서 법에 그런 거를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한번 자격증하고 잊어버리면 너 땡이야. 얼마나 잔인해. 잊어버릴 수 있지 사람이. 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돼요.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 신고 필증인데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그 직 또는 기재사항 변경했을 때 그 설치 신고 필증 어디 분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재교부 신청 역시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등록증에 이제 양도 대여 빌려주는 거죠. 양도 돈 받고 파는 거고 양도나 대여 하면 된다 안 된다? 금지야 금지. 그러니까 양도나 대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버리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으로 무서운 벌이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도 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큰 거예요. 자 이렇게 양도 대여되고 이중 등록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은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번만 해야지 또 딴 데다 또 하면 딴 등록관청에 또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중개사무소는 한 군데만 드는 거예요. 개설 등록을 한 번 했으면 한 군데에다만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구라고 치요. 자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내가 사무소를 개설을 했어.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법인이 아닌데 중개사무소를 중구에다 하나 만들고 또 개설 등록을 해서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구에다가 만들고 등록을 안 했어. 이건 이중 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다 걸려. 다 불법이야. 하나 중개사무소는 원리한 법인인 경우에만 이제 주된 사무소가 아닌 다른 시공구에 하나씩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 한 건데 하나야. 사무소는 무조건 하나. 자 이렇게 이중 등록이라는 거는 그 얘기예요.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거 이중 등록을 해서 만약에 남구 중구 두 군데 이중 등록을 했어.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절제적 등록 취소, 이것도 등록 취소, 이것도 등록 취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자 징역, 벌금형. 징역에 처해지면 자격 취소도 되는 거예요. 벌금형이 되면 자격 취소는 아니면 3년 동안 꼼짝 못해. 네. 자, 이게 이중 등록 금지고 이중 소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소속. 이중 등록하고 약간 다른데 소속이 두 군데로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것도 이해만 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중 소속은 뭐냐면 자, 중개업자 등이라고 이제 법에 표현이 되는데 중개업자 등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장을 포함한 중개업 관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중개업자가 있을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것이고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중개업자 등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도 얘기되는 겁니다. 중개업자에 해당이 되니까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중개업자 등 그러면 자기가 소속한 여기에 한 번 소속이 돼 있죠. 한 번. 그리고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다는 얘기는 또 소속이 된 거야. 하나 소속되고 하나 소속되고 두 개 동시에 되니까 그래서 이중 소속인 거예요. 양쪽에 걸쳐 있다는 얘기야. 양다리 걸치면 된다 안 된다야. 왜냐면 이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소속을 금지시킵니다. 자, 이중 소속을 만약에 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이중 소속이 된 거야. 자기 중개업 하면서 다른 중개업자 밑에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중 소송인 경우에 중개업자는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절대적이니까 걸리면 100% 등록 취소되는 거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일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자격 정지가 돼요. 자격 정지. 시도지사가 넌 6개월 이내에 3개월 동안 자격 정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공인중개 업무, 중개 업무하고는 그 자격 정지 기간에 꼼짝을 못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 형벌도 있어. 이걸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해갖고 법원에 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이중소속, 이중등록 다 마찬가지예요. 벌칙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이제 시력,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등록이 언제 효과가 없어지냐면 등록의 실효라고 그래서, 자, 등록의 실효. 등록을 했는데 이제 등록이 영구불면한 건 아니잖아요. 등록의 실효. 일을 실자예요.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야. 등록이 실효되는 거. 첫 번째는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이제 없어진 거죠. 죽으니까. 일심 전속적이다. 또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 신고 안 해도 그냥 실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폐업 신고했을 때. 폐업 신고했으면 등록이 실효되는 거예요. 만약에 폐업 신고에 다시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중개업 재개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 업종을 변환할 거면은 신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지 폐업 신고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망하고 해산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 한다면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등록 취소 처분됐을 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실효가 되는 겁니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닌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리고도 하면 그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 전까지는 실효가 안 되지만 처분이 된 이후에 실효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8강 등록 중에 교보 그 과정 하나씩 다 살펴봤고, 양도 대여 금지하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에 대한 거 같이 봤습니다. 자, 이 부분 워낙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주의 깊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